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안착하곤 있지만 일부 업종의 연장 근로 관리 단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석을 중단했던 한국노총이 5개월 만에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고용부는 빠른 시일 내에 노사정 대표의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 전략을 10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작전에 대한 한국의 제재식 지원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함으로써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 억제로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의 지방대 지원 정책인 글로컬 대학 사업 대상으로 강원대, 순천대, 포항공대 등 10곳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대학들은 올해부터 5년간 한 곳당 1,00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현재 일하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12시간의 연장근로 총량은 유지하되 일주 단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와 국민 모두 동의 비율이 비동의 비율보다 약 1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현행 주 52시간제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근거가 될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냅니다. 그런 만큼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의 근로시간, 이 삶의 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가장 중요한 조건 뭐가 있을까요?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근로시간이 좀 줄더라도 월급 감소는 좀 없었으면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하는 시간만큼 임금을 정확하게 따져서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이 동기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한 만큼 정확하게 주지 않으면 일 자체를 하기 싫어지니까 그 일의 가치가 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부터 석 달간 국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으로는 임금이 실제 일한 만큼 확실히 보장되는 것이 꼽혔습니다. 응답자들은 또 평소보다 더 일하면 확실히 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일하는 사람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제도 개편 시스템이 필요하다. 근로시간을 줄여도 임금 감소는 없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일주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최대 52시간 일할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한 인식도 조사됐습니다. 지금처럼 일주일 12시간 연장근로 총량은 유지하되 현행 주간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늘리는 방안은 어떤지 물었는데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동의했습니다. 노사, 국민 모두 동의율이 비동의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를 일부 업종, 직종에만 적용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근로자 43%, 사업주 47.5%, 국민 54.4%가 동의하여 동의, 비동의 응답 간 비율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났습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할 때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이 가장 많이 선택됐습니다. 이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택한 응답자가 많았습니다. 현행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는 절반 가까운 응답자가 장시간 근로가 감소하고 업무시간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다만 업무량이 갑자기 늘었을 때 유연하게 대응하거나 업종별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조사를 수행한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부 업종과 직종의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정책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시간 근로를 막기 위해 주 상한 근로시간 설정 등 노동자 건강권 보호에 대한 개선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문제는 초과 근무를 해도 제대로 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는 점인데요. 정확한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쓰게 돼 있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이 주범인 걸로 파악됩니다.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서 이런 공짜 야근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리나 기자입니다. 전 직원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제조업체 A사. 일주일 40시간의 법정 노동시간과 12시간의 연장근무 수당까지 월급에 포함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직원들은 납기일을 맞춰야 하는 때면 철야 근무로 인해 52시간보다 더 일해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야간을 일해도 더 보상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저희가 허락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좀 허탈한 느낌이에요. 실제로 얼마를 일하든 미리 정해놓은 포괄임금제를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초과 근로수당만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공짜노동의 주범으로 지적받아온 포괄임금제에 대해 정부가 올해 1월부터 8개월간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센터의 제보를 통해 파악한 의심사업장 100여 곳 중 포괄임금 도입사업장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포괄임금을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곳이 64곳으로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수당 금액은 26억 3천만 원, 연장근로 한도를 어긴 곳은 52곳으로 60%에 달했습니다. 정확한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무의 경우 노사 간 근로시간 산정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공짜 야근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익명신고센터 운영과 맞춤형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포괄임금 오남용은 현장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관행을 반드시 정착시키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출퇴근 기록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유료의 출퇴근 관리 프로그램 활용이 어려운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 IT와 방송통신, 제조업 등 장시간 근로에 취약한 업종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서는 이걸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다희 기자, 먼저 정부가 이렇게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나서게 된 배경부터 알아볼까요? 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일이 많을 때 집중해서 하고 또 쉴 때는 길게 쉬자는 것이 취지였는데요. 이것이 주 최대 69시간 근로로 이어진다는 부정적 여론에 제도 개편 방향을 보완하기로 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기로 했나요? 네, 현행 주 52시간제 틀은 유지하되 해당 업종의 경우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쉬도록 유연화하기로 했습니다.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일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노사가 원하는 경우란 유연근로제를 도입할 때 필요한 근로자 대표와 합의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 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일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그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일부 직종과 이 업종의 경우는 근로 현장에서부터 이 근로 시간을 좀 유연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수요가 확인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업종에서 주 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됐는데요.
일부 업종과 직종의 노사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 아래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필요성이 있는 업종으로 조사됐고요. 직종의 경우 설치나 정비, 생산직, 그리고 보건의료직과 연구공학기술직에서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확대되면 장시간 근로와 건강권 문제도 불거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안정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설정하는 게 우선이고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방안도 있습니다. 또 이를 토대로 근로자의 건강권이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이제 개편의 방향은 어느 정도 틀이 잡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방안은 어떻게 구체화가 될까요? 네, 우선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시급한 업종과 직종을 세부적으로 선정하려면 추가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업종과 직종별 근로시간과 근로 형태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가 추가돼야 하는 거죠. 정부는 그런 만큼 앞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함께 노동단체와 경제단체 모두 실근로시간 단축이나 근로시간 선택권 강화, 공정한 보상에 대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근로시간 제도 개선은 국민의 일하는 방식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죠. 모두가 만족하는 합리적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다혜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석을 중단했던 한국노총이 5달 만에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이른 시일 안에 노사정 대표가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을 선언한 한국노총이 5개월 만에 사회적 대화에 전격 복귀합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한국노총이 지난주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시급한 현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하겠다며 전향적인 대화 의지를 보여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책임져온 노동계의 대표 조직입니다.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서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합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노총은 이 같은 대통령실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불확실성과 저성장 쇼크의 장기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경제 위기 등의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빠른 시일 내에 노사정 대표가 만나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경사노위도 노사정이 함께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서울에서 만나 안보협의회의를 열었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문서인 맞춤형 억제 전략을 10년 만에 개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 SCM에서 개정된 맞춤형 억제 전략 TDS에 서명했습니다. TDS는 북한의 핵 대량 살상 무기 WMD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 간 전략 문서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하면서 개정 문제가 논의돼 왔는데 이번 SCM에서 10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개정 TDS에는 한미 양국 정상이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 억제에 따라 북한의 핵 WMD 공격에 대비한 한미 동맹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반영됐습니다. 이번 SCM에선 핵협의그룹 NCG 운영을 구체화하는 등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미국의 핵작전에 대한 한국의 제재식 기원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함으로써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 억제로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는 또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군 조기경보 위성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군의 조기경보 위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그 정보를 우리의 감시 요격 무기 체계로 실시간 전파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SCM에서는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루어졌습니다.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는 또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4년 만에 한미동맹 국방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세계 최대 지역협력체인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또 유럽 신시장 확보를 위해 영국을 국빈으로 방문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일정과 의제를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인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등이 참여하며 전 세계 GDP의 62%, 교역량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오는 15일부터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을 논의하는 첫 세션에서 우리의 기여 방안을 밝히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두 번째 세션에서 다자 무역체제 복원과 영내 공급망 강화, 디지털 윤리규범 정립 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은 영내 및 글로벌 현안에 있어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세계 최대 지역 협력체인 APEC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는 18일 귀국한 뒤 이틀 후 국빈 방문하는 영국에선 세계 6위의 거대 시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FTA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공급망과 첨단 과학기술, 청정에너지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영국 방문을 계기로 첨단 산업과 에너지 금융 분야에서 수십 건의 MOU도 체결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수교 140주년을 맞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0년 만의 국빈 방문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영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영국에 이어 프랑스를 찾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방 대학의 위기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정부가 어려운 처지의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글로컬 대학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포항공대와 순천대 등 올해 10곳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지방에 위치한 한 국립대.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이 수도권 주요 대학으로 재입학하면서 해마다 자퇴생이 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방거점 국립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퇴생 대부분이 이른바 인서울대학을 찾아 떠나는 겁니다. 편입학 학생들 혹은 중간에 자퇴를 하고 서울 혹은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이제 재수 혹은 이제 N수를 통해서 학교를 바꾸려는 학생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춰볼 때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차이가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 혹은 더 가시화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지방대학의 존립 위기는 지역 소멸로도 이어질 수 있어 더 심각한 상황. 정부는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글로컬 대학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대학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5년간 1,000억 원씩 지원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2026년까지 지방대 30곳을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할 계획인데 올해 후보군 15곳 중 본지정 평가를 거쳐 최종 10곳이 선정됐습니다. 포항공대와 경상국립대 등 영남권 5곳, 순천대, 강원대 등 호남권과 강원권 각각 2곳, 충북대, 한국교통대 공동 충청권 1곳입니다. 그중 국립대는 7곳, 사립대는 3곳이 지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상국립대, 울산대, 포항공대는 지역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주력해 지역 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또 부산대, 부산교대, 한림대는 AI 기반의 미래 교육 혁신 모델을 제시했고 순천대는 지역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형 인재 육성 대학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입니다. 글로컬 대학은 혁신 선도 대학으로 우리나라 대학의 미래 비전을 먼저 보여주며 지역 내 모든 대학의 발전을 이끌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의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번 본지정 평가에서는 실행 계획서의 타당성과 가능성, 지역 발전 전략과의 연계성 등이 점검됐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 중 2024년 글로컬 대학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7월 본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던 빈대가 전국 각지에서 출몰하면서 지자체들은 지금 빈대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정부가 각 지자체의 방제 약품과 용품 확보를 돕기 위해서 22억 원 규모의 재난안전 특별 교부세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 1970년대 이후 국내에서 박멸된 것으로 알려진 빈대. 하지만 지난달 13일 인천 서구의 한 찜질방에서 빈대가 발견된 이후 전국 각지에서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빈대 확산을 막기 위해 22억 원 규모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투입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빈대 정부합동대응본부에서 운영하는 4주간의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 동안 지자체의 방제약품 확보와 진공청소기 등 방제용품 구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쪽방촌과 고시원 등 취약계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방제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건환경 전문가는 빈대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외투를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털어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얘들이 기생성이 아니라서 막 속옷까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있지는 않고요. 툭툭 한 4-5번, 서너 번 하여튼 이렇게 털어주시고 주머니도 한번 확인해서 뒤집어 주시고. 특히 여행을 다녀온 후 짐에서 나오는 빈대의 유입도 조심해야 합니다. 여행 가방에는 내추럴 피레스린 성분이 있는 가정용 살충제를 가방 안쪽과 바깥쪽에 뿌려 비닐에 3일 동안 밀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앞으로 소 농가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할 경우엔 럼피스킨병에 걸린 소만 살처분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3일부터 럼피스킨병 발생 농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성인 소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부는 이와 함께 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오는 26일까지 2주 동안 전국 소 사육 농장의 소 반출과 반입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번 주 목요일에 치러집니다. 전국 84개 시험지구에 대한 문제지와 답안지 배부가 시작됐는데요.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확진자도 일반 수험생과 함께 시험을 치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박스에 담긴 국어 영역 문제지가 운송 차량에 차곡차곡 실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 배부가 시작됐습니다. 문답지는 수요일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에 배부됩니다. 시험지구로 옮겨진 문답지는 수능 전날까지 별도의 장소에 보관됩니다. 이후 시험 당일 아침 전국 시험장으로 운반됩니다. 올해는 시험장 방역 조치가 4년 만에 해제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나 유증상자도 일반 수험생과 같은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다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됩니다. 점심도 별도로 분리된 공간에서 먹도록 권고됩니다. 올해는 전국 1,279개 시험장에서 50만 4,588명이 수능을 치릅니다. 교육부는 전국 시험장에 대해 3주간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보수가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능 시험 당일까지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수능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수능 당일 수험생 등교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8시 10분 사이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는 등 교통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3교시 영어 영역 듣기 평가 시간, 항공기와 헬리콥터 이착륙 시간을 조정하는 등 소음 방지 대책도 추진합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대입 수능일인 16일 큰 추위는 없겠지만 오후 들어서 전국에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올해 수능일 기온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최저 2에서 11도, 최고 8에서 18도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실 시간대인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낮부터 서쪽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이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중대 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재판소의 역할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국제형사재판소와 함께 형사 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게임 용어로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서 캐릭터의 장비 능력치가 조정되는데 이용자는 그걸 알 길이 없어서 많게는 수천만 원을 쓰기도 한다는데요. 정부가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2003년 출시돼 20년째 우리나라 대표 MMORPG로 자리매김한 한 게임. 이용자는 자신의 캐릭터로 과업을 수행하며 성장하고 장비를 이용해 캐릭터의 능력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게임사는 장비 능력치를 조정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유료로 판매해왔습니다. 이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전체 매출액의 최대 57%가량을 차지하는 주된 수익원입니다.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라는 게임 유저들의 요구가 이어지자 게임사는 확률을 공개했고 아이템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일부 능력치가 동시에 나올 수 없도록 차단돼 있는 게 드러났습니다. 한 게임 이용자는 게임사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확률을 숨긴 것은 기망행위니 구매 대금을 반환하라는 겁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주장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게임사가 확률을 의도적으로 조정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사행 심리를 유도하고 방치했다고 본 겁니다. 정부가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게임 이용자들이 투명하게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공정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첫 걸음을 딛고자 합니다. 내년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물은 의무적으로 확률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확률형 아이템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구분하고 아이템 결과와 확률 등 유형별 의무 표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정해진 횟수만큼 뽑으면 아이템을 확정 지급하는 천장 제도도 포함됐습니다. 이용자가 확률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원칙과 방법도 정했습니다.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영세 게임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체부는 내년 확률정보 공개제도 시행에 앞서 모니터링단을 꾸리고 확률정보 거짓, 미표기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아울러 게임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공개 해설서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15일부터 한 달간 설악산 오색 대청봉 구간 등 전국 국립공원의 탐방로 일부가 통제됩니다. 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 조치는 최근 10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대부분이 탐방객과 인근 주민의 실화에 의해 발생한 데 따른 겁니다. 국립공원공단은 흡연이나 인화물질 소지 등 탐방객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순찰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산불 신고 포상금 제도로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산불 방지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좋겠죠? 11월 14일과 15일 이틀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2023 한필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포럼이 개최됩니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이 자리에서 양국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음악 저작권 정책 및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저작권 정책 동향과 현안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저작권 보호 기술 교류, 침해 공동 대응 등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인데요. 문체부는 음악 저작권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양국의 합법 음악 시장을 성장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겨울철 대설 한파 재난 대비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해양수산부가 연안 여객선, 항만 등의 해양수산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관계부처와의 합동 특별점검에 나섰는데요. 이와 함께 저수온 피해 지역에 있는 양식장들의 대비 상황을 살피고 현장 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양식수산물의 저수온 피해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체계적 사전 점검과 철저한 대비 태세 유지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해양수산 현장의 출항 전 안전 점검이나 시설 점검, 저수온 예방 조치 등 겨울철 재난 대비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는 12월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립준비 청년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일반 청년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자립준비 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 청년 대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입원 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으로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에서 60%를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 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앞으로 14%만 부담하면 됩니다. 현재 자립수당을 수급 중인 자립준비 청년이라면 누구나 보건복지부 온라인 신청 창구를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으니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김치가 좋아 아삭아삭 김치가 좋아 김치 짜짜 많이 짜짜 그래도 난 김치가 좋아 새콤달콤 김치가 좋아 김치 짜짜 많이 짜짜 시골에서 담궈온 깊은 손맛 우리 할머니 손길에 내공의 맛 겉절인 상큼했어 신김치는 아싸랬어 라면을 끓일 때는 역시 너야 찌개 팔팔 끓일 때도 역시 너야 너 없이 난 못 살겠어 너 없이 난 허전했어 너무너무 김치가 좋아 아싸아싸 김치가 좋아 김치 짜짜 많이 짜짜 그래도 난 김치가 좋아 새콤달콤 김치가 좋아 김치 짜짜 많이 짜짜 물 좀 줘 김치만 있으면 요리 박사 물만 넣고 끓여도 딱하니 좋아 집어먹고 구워봐도 안 튀고 삶고 데쳐봐도 뭘 해도 어울리는 네가 좋아 빨간 고춧가루 뒤집어 쓴 네가 좋아 너 없이 난 밥맛 없어 너 없이 난 심심했어 너무너무 김치가 좋아 아싸아싸 김치가 좋아 김치 짜짜 많이 짜짜 그래도 난 김치가 좋아 새콤달콤 김치가 좋아 김치 짜짜 많이 짜짜 물 좀 줘 엄마한테 또 전화했어 김치 달라고 전화했어 눈치 봤어 혼났어 눈치 나 엄마한테 또 전화했어 김치 달라고 또 달랬어 눈치 봤어 혼났어 김치 짜 김치 짜짜 후
좋아.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소훈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는 구름 많은데요. 내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 많겠습니다. 한편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하늘 흐리겠고 저녁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전국 많은 곳에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는데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소폭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가량 올라 0도를 보이겠고 한낮에는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0도, 수원 영하 1도, 춘천 영하 4도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수도권 10도, 대전 11도, 춘천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지방은 속초와 울진 2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낮에는 속초 12도, 울진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 3도, 대구 0도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2도, 부산 15도, 제주는 14도입니다. 서해는 흐리고 남해상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잠잠하게 일겠습니다. 목요일 전국에 비가 오겠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충남과 전라, 제주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요즘 각 가정에서 김장들 많이 담그실 텐데 김장 재료들에도 건강을 위한 선조들의 감탄할 만한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추워지면 제철 음식으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 11월은 굴과 배추가 제철 음식으로 꼽히죠. 굴과 배추의 행복한 만남, 김장김치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